이번 영상에다가는 꿀팁을 갈아 넣었으니까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자, 성적표 공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부담을 느끼고 부담? 아무튼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엔 대학교 성적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옛날 영상들을 확인해봤는데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매 학기 말마다 집에 가기 전에 성적표를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곤 했는데요. 그래서 영상 안에서도 이렇게 종이로 보여주더라고요. 자, 대학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이 따라다니면서 성적표 챙겨주는 게 아니고 종이로 필요한 성적표는 내가 직접 뽑았어야 되고요. 표지만 성적 아닌 다른 정보들도 너무 많아서 그걸 여기 이렇게 딱 띄워놓긴 그렇고 해서 학교 자체 공식 앱으로 이렇게 성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띄워드리면서 대학교 첫 학기입니다. 어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짜잔! 지금 보면은 6개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어떤 친구는 작은 학점으로 여러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막 5학점씩 하는 거 3개만 듣는다거나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다른 학기 성적표를 보여드리더라도 아니 왜 이렇게 수업을 적게 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 가능함? 이런 질문은 이제 학점을 잘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6과목을 들었고 학점 개수는 총 16개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학생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12학점 이상을 들어야 이 학생이 이 학교에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자체로는 최대로 들을 수 있는 크redit이 18개입니다. 자, 각설하고 어떤 과목들을 들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맨 위에부터 가겠습니다. CSE가 이제 컴퓨터 코딩 수업이고 잉글리시는 영어 수업이고 ENGR이 엔지니어링 줄임말이에요. 엔지니어 수업을 지금 2개 들었고 그 다음에 PSE, PSY는 나중에 과목 하나하나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는 약간 완전 교양 과목 같은 느낌이에요. 맨 마지막에 너무나도 확연하게 Math라고 돼 있죠. 수학입니다. 전형적인 컴공과 학생의 스케줄. 자, 이제부터 과목 하나하나의 성적과 그 수업 내용들을 리뷰하면서 이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팁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CSE 1, 2, 3. 이게 제 전공 수업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기초 수업입니다. 완전 찐 전공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코딩 찍먹은 좀 하고 와라 하는 느낌으로 듣는 수업인데요. 이 전공 수업인데 B+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등학교에서도 컴퓨터 코딩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고등학교 수준의 컴퓨터 수업과 대학교 와서 듣는 전공 컴퓨터 수업이 조금 다른 부분은 고등학교 때는 이해하기 쉽게 그 컴퓨터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 논리를 추상적으로 좀 가르치는 수업이 많았다면 대학교 와서는 실질적으로 쓰이는 코딩 문법들을 배우고 프로그래밍에 쓰이는 전문 용어들을 조금 많이 섞어서 쓰면서 용어들도 배우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프로그램 내에서 쓰이는지도 하나하나 다 연습해 볼 수 있게 이렇게 커리큘럼에 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코딩을 고등학교 때 접하긴 했지만 갑자기 수준이 확 뛰니까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전전긍긍하며 코딩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낸 덕분에 재수강을 안 했네요. 당연한 건가? 우리 학교 수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자바를 배웠었고 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좀 팁을 드리자면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수업인데 그 중에서도 진짜 코드를 짜는 진짜 그 펑션 기능들을 이용해서 코드를 짜는 것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수업인데 그러면 이러한 수업에서 어떤 팁을 드려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답은 그냥 코딩 공부를 해라 인데 이렇게 들으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코딩 공부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미리 굳이 코드를 마스터 안 하고 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사실 수업을 왜 합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 가르쳐 줄 텐데 따로 공부를 하고 싶다 혹은 과제를 이제 하는데 좀 막히는 게 있다 하면 어떻게 해결을 되느냐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리자면 의외로 코드를 혼자서 잘 검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너무 개발 쪽 이야기이긴 한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도 모든 코드를 다 자기 손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데서 떼우고 붙여넣고 다듬고 하는 작업들을 거의 요즘은 하죠. 특히나 요즘 AI가 코드도 다 짜준다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배우면서는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겠지만 하다가 이 부분이 막힌다 문제를 그대로 검색해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리즘을 짰나 한번 훑어보고 내 방식대로 다시 짜본다던가 이게 왜냐면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처럼 항상 교실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교수님조차도 그 강의실을 우리 수업하는 시간 동안만 쓰면서
하면서 강의 끝나면 그냥 가버려요. 다른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언제 물어보느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조교를 아는 게 있는데 조교들도 사실은 뭐 조교들이 우리 친구입니까? 부르면 나오게? 이 조교분들도 우리 오피스아워는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이 방에서 이렇게 정해두고 또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고 하는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모자랄 겁니다. 왜냐면 질문하러 온 학생은 나뿐만이 아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르는 부분은 인터넷에서 혼자 좀 검색해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랑 두 번째는 그럴수록 내가 코드를 좀 잘 짜는 사람이 이미 된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가면은 수월하게 될 거다. 네, 컴공이 전공인지라 전공 수업에 대한 말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English인데요. 이야, 나 이과인데 영어를 더 잘했네? 컴공 B+보다 이거 A-를 더 잘했긴 한데 자,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문과든 이과든 이 학교 자체를 졸업하려면 뭐 저는 공대 소속이긴 하지만 그냥 이 학교 자체를 졸업하려면은 꼭 들어야 되는 수업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1110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밑에 세부 과목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First Year English Compositi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1학년들이 모두 다 듣는 수업이고 이거는 다른 학교도 교양 개념으로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제가 미국 고등학교에서 배운 영어 수업과 대학교에서 배운 영어 수업이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완전 다른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 고등학교라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미국 고등학교에서 배운 그 영어 수업이나 대학교 1학년에 와가지고 배운 영어 수업이나 내용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 장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인용하는 법, 문단 나누는 법, 그리고 그 에세이 내용 자체를 스스로 발표해보는 활동들을 하면서 또 발표하는 스킬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과 이 영어 과목에 대한 공부 팁을 드리자면은 이 영어 수업은 영어 능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장문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로도 글을 막 화려하게 잘 쓸 수 있으면 그거 그냥 번역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수업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은 장문하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은 시간 있을 때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읽으면서 뭐 문장 쓰는 방법이든 글의 흐름이든 이런 걸 좀 알 수 있으니까. 물론 저도 책을 안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법 걱정은 그닥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제가 뭐 고등학교를 다녀봐도 대학교를 다녀봐도 영어 선생님들조차도 쓰는 게 그래머리인데 그냥 문법 안 맞으면 그래머리 한번 돌리고 문법 안 맞는 것 좀 수정하고 하면 됩니다. 수준급의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조차도 수업 수준에서는 그래머리에서 틀린 것만 없으면 뭐 깎일 일 없지. 단 그래머리 유료 버전은 안 사도 됩니다. 거기서 약간 유료 버전을 냈을 때 좀 더 고쳐주는 게 있는데 그 부분까지 고쳐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뭐 무료 버전 쓰면서도 그냥 깔끔하게 글 썼는데 사소한 팁이었고요.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자면 Engineering 1100인데 Intro OS Engineering인데 이 수업은 그냥 수업이 아니고 Survey Class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Survey Class는 뭐냐면 공과대학에 입학한 학생이라면은 무조건 다 듣는 수업이고요. 아까 수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세미나 같은 개념인데 네가 공과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앞으로 4년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요. 공과대학 뭐 졸업 요건 같은 거 알려주면서 필수적인 것들 1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챙겨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수업이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수업을 듣기 위한 수업이에요. 과제 제출해라 과제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냥 뭐 해서 제출해라 하면은 그 제 시간에 지키고 제 시간에 내는 거 지키고 출석만 꼬박꼬박 하면은 그냥 이거는 저도 A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 들어야 될 수업, 성적표 뽑는 법, 특히 여기는 공과대학이니까 일자리 구하는 법, 기업과 이렇게 커넥션 하는 법, 선배와의 친목도모 커넥션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내 담당자 카운슬러와의 소통 이런 것들 담겨 있고 정말 수업이라고 부르기도 뭐한 그런 수업을 듣기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Engineering 1181이구나. Fundamental Engineering 1인데 자,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과대학에서 처음으로 듣는 제대로 된 수업이고 아까 Survey Class 제외하고는 팁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외로 엑셀을 잘해야 돼. 엑셀 하면은 그냥 약간 사무실에서 쓰는 무슨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 텐데 의외로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은 엔지니어링 수업에서 거의 처음으로 하는 게 엑셀 배우기더라고요. 근데 이 엑셀이 그냥 단순히 우리 뭐 초등학교 때 자격증 땄던 뭐 ITQ, 엑셀, 스프레드시트, 뭐 그래프 그리기, 변수 처리하기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복잡한
복잡한 걸 많이 하고 실제로 그 평가를 할 때 엑셀 제출된 엑셀을 보면서 평가도 까다롭게 해가지고 좀 디테일을 많이 요구함과 동시에 엑셀을 조금 좀 익숙하다면은 조금 수월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엑셀보다는 파워포인트 쪽 그래픽 쪽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엑셀을 조금 멀리 했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엑셀과 조금이라도 친해졌을까요? 거짓하게 됐지만은 아무튼 키포인트 엑셀. 두 번째로는 매트랩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거의 공대 필수품이랄까요? 매트랩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인데 약간 실험 데이터 같은 것들 끌고 와가지고 그 데이터 변환하면서 뭐 코딩 작업을 통해서 변환하면서 이런 예측값도 내보고 뭐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매트랩 자체도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 하나예요. 약간 과학 실험? 엔지니어링 실험? 그런 측정된 값으로 가공하는 것을 위한 프로그래밍인데 사실 매트랩 문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복선이긴 한데 자바를 다룰 줄 알고 쓸 줄 안다면은 그냥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해서 매트랩 문법으로 다시 작성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 자체가 어떻게 사고하고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로직이 짜져 있는지만 이해를 한다면은 매트랩 문법을 모르더라도 그냥 매트랩 켜가지고 문법 몇 개만 공부해가지고 바로 돌릴 수 있을 정도가, 이건 사실 매트랩 뿐만 아니더라도 뭐 자바를 하다가 파이썬을 해도 마찬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과목에서 성적을 잘 받기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팀 베이스입니다.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팀을 이끌어 가고요. 그 팀에서 매주 실험도 하고 그 실험 나온 결과값으로 엑셀에 데이터 넣어가지고 처리하고 매트랩에 넣어가지고 처리하고 그 결과값을 제출하는 식으로 거의 매주 진행이 되는데, 매주 실험을 진행하고 매주 새로운 과제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팀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과제량은 굉장히 많아요. 주고 난 다음에 그 4명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팀원을 잘 만나야 된다. 저는 캐리해주는 팀원이 없어서 내가 캐리하자니 참 매트랩도 그럭저럭이고 엑셀도 그럭저럭이라 그냥 내 1인분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애들 것까지 챙겨서 하자니 모자라고. 그 학기 초 생각해보니까 심지어 팀도 내가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었네. 몇 번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믹스돼가지고 팀이 자동 생성된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운빨이다. 넘어갈게요. ESE, PSY는 뭐였냐면 Academic Success International 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약간 저처럼 유학생들, 즉 국제학생들 전용 수업이고, 그 영어 실력 모자라서 영어 대신 듣는 ESL 코스랑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이 미국 대학교 시스템 안에 적응해라 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듣는 수업인데 이거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 제가 드랍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들었습니다. 왜냐? GPA 부스터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졸업 필수 요건은 아니고 그냥 듣는 수업을 듣는 이점이 무엇이냐? 당연히 졸업하는데 하등 도움은 안 되겠죠. 졸업 필수 요건이 아니니까 안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성적에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꿀 개쉬운 수업을 그냥 시간 조금만 투자해가지고 A를 받아 놓으면은 이게 3학점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3학점 A를 받아 놓으면은 전체 성적에 이제 이 A 3학점이 추가가 돼가지고 GPA 즉 3점 몇몇 점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GPA 부스터라고 부르는데, 그냥 수업 몇 번 들어보고 드랍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뭐 이 정도면 그냥 내가 고등학교에서 하던 거랑 별로 다른 게 없는데? 는 식으로 인지를 하면서 이 수업 잘하면은 어차피 그 수업은 다 국제학생들만 들으니까 상황이 다들 비슷비슷할 거잖아요. 국제학생이니까 아무래도 현지인 같지는 않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애들 앞에서 그냥 내가 편하게 뭐 영어로 발표해보는 연습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냥 저는 열심히 들어서 일단은 A는 정말 쉽게 받았고, 특히 이런 수업을 캐리하는 교수님은 국제학생들을 아무래도 좀 돌봐주고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이 수업을 어쨌든 간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교수하고도 친해지면은 나중에 뭐 추천서를 받는다거나 할 때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꼭 들어야 되는 수업 아닌데 싶을지라도 듣기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지난 일이고 일단은 GPA 부스터가 됐으니 마지막 수업 매스는 딱히 할 말이 없다. 이게 프리칼큘러스인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프리칼큘러스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수년간, 즉 이제 거의 4년째인가요? 4년간 미국 시스템으로서 수학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팁을 드리자면 5개가 있습니다. 미국 수학은 한국처럼 꼬아서 내지 않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수업 시간에
시간에 푼 문제만 나옵니다. 팁 5개 하나하나 빠르게 갈게요. 첫 번째, 같이 공부하는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 좋음. 사실 이건 여러 번 하는 얘기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잘 알고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라도 혹은 다른 친구한테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도 같이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을 그 그룹 스터디 한다고 하죠. 만들어 놓으면 좋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건 사실 고등학교 수준 맞기 때문에 쫄지 않는 마인드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문제만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숫자만 바꿔서. 네 번째, 그 문제 풀이 해줄 때 같은 유형인데 아이고 왜 이렇게 여러 번 보여주나 싶은 거는 기말고사나 퀴즈에 나온다는 뜻이니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하지만은 이제 풀이를 해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 풀이를 해줄 때 한 유형이면 사실 하나만 해줘도 밑에 거는 똑같은 풀이 과정 써가지고 풀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풀이 과정을 어차피 쓸 문제인데, 자 우리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 더 연습해볼까? 하는 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문제다? 그 문제의 유형은 시험이나 퀴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팁은 퀴즈 빼먹지 않기. 퀴즈가 거의 매주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에 있었는데 2주마다 한 번이었나? 네. 2주마다 한 번 목요일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한 학기 중에 2주에 한 번이면 굉장히 퀴즈가 많잖아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성적에 영향이 조금 세니까 퀴즈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귀찮다고 생각할지라도 퀴즈는 빼먹지 말고 치기. 나 같아도 퀴즈는 한 번도 안 빼먹은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고 그랬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영혼을 갈고 닦은 미국 대학교 첫 수업 1학년 1학기 성적들은 어땠는지 간단하지 않고 거창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뭐 일단은 또 다음 학기 듣는 대로 성적표가 나오는 대로 1학년 2학기 성적표 리뷰 영상이겠죠. 사실 1학년 2학기 정도면 학교 적응할 만큼 당연히 다 적응했고 이제 수업도 어떻게 듣는지 요령도 생겼으니까 조금 더 좋은 팁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2학기부터는 찐 전공 수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팁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댓글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미국 이제 처음 가면 은행과 통신사 대체 어떻게 해결하느냐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거 제가 누구보다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생활들과 팁들이 궁금하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올라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